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이라고 있습니다.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월 450만 원을 받았다. 이건 배추도 모르는 배추 수익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증인 없는 청문회 최초였습니다. 총리 청문회 중에서는 두 사람 어떻게 보셨어요? 일종의 산무 청문회죠. 첫 번째는 정인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참고인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자료가 없다. 예. 근데 청문회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 없으면 청문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증인 없고 참고인 없고 자료 없고. 그러네요. 그럼 뭘 가지고 청문회를 하죠? 아. 아니 이게 있어야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라면에 스프 없고 면 없고 뭐 그런 식이네. 아니 배추에 김치 없고 고춧가루 없고. 아니 라면보다 사면을 더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게 이야기예요. 말입니다. 예. 그렇죠. 네. 정치권에서는 라면 싫어해요. 사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정치인들의 세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니 이동재 앵커가 4년 일하면 5억 원 벌어요? 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아니 국회의원 세비가 5억이 넘어요. 네. 이렇게 이 돈을 주는데 쎄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요. 네. 일하냐고요. 이게 뭐. 자료도 안 내고 네. 증인도 안 내고 네. 참고인도 안 내고 음. 그래서 저는 망연자실합니다. 망해자식. 이런 사람을 다 뽑아줬잖아요. 다 가서 투표해줬잖아요. 우리 이제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수장님께 조금 다른 걸 여쭤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권 초라지만 이런 식으로 산무청문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자료도 내지 않고, 예? 그래도 또 강행을 하겠죠. 오늘 이제 뭐 어쨌든간에 오늘 청문회 끝나고 임명 강행할 텐데. 강행이죠. 예.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냥 그대로 허니문 기간이니까 쭉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금방 표가 나지 않아요. 쌓여요. 네. 쌓이는데 이 쌓이는 게 뭐 일주일 뒤에 표가 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그 지지율을 누군가가 가져갈 수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다. 그럼 그 지지율이 어떻게 빠지느냐? 누군가가 제대로 된 정치 세력에 있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가죠. 그럼 이 공간은 그냥 진공으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짤 그러니까 3, 길 6. 짤3 길 6인데 뭐 삼겹살인가요? 이게 아, 약간 시간이 걸려요.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이건 누가 못 가져가더라도 빠지는 건 빠지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금방 빠져. 근데 누가 없으면 이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짤 3, 길 6. 하여튼 잘 지어내네. 네. 하여튼 이런 건데 지금 이런 것들 자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당장이야 이제 이게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6개월 뒤면은 이제 연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연말에 연초에 중요한데 그때가 아마 이제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전당대회도 이제 양정당이 다 있고 난 이후에 뭐 개혁신당도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하튼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좋은 상태에서 길게 안 가요. 길게 안 간다. 이런 걸 아셔야 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은 땜빵을 하죠. 뭐 한 58%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기자회견 뭐 30일 기자회견 한다고. 그렇죠. 이제 하고. 30일 뭐 오색국수 먹고 그러니까 네. 이런 건 이제 금방금방 좀 땜빵이 되는 거예요. 지지율을 유지하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3개월, 6개월 지나면 좀 알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그때도 뭔가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이제 그때는 좀 빠져요. 근데 그런 것이 빠질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때의 내용들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김희정 의원이 상당히 맹활약을 하대 보니까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저격수, 곽규택 저격수인데 친구 아이가 내 형님 친구 아이가 진짜 저격수는 이주는데 네, 그건 좀 지켜볼 일이고 네, 원내 입성을 하지 못해. 네네 좀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김희정 의원이 밝혀낸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이런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논문이 벌써 이게 칭화대인데 영어 논문이더라고요. 네. 아 칭화대인데 영어 논문이면 한국에도 국제대학은 많은데 네. 한국에도 영어 논문 쓰는 데 많은데
굳이 뭐 청와대까지 왜 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중국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걸 하여튼 알았어요. 여튼간에 알았어요. 의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도자하고 그 왜 이제 탈북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잘못 생각했다 안 한다 그러면 될 텐데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근데 그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김희정 의원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겠다는 거예요. 뭐죠? 좋았네요. 뭐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누가 물어봤죠? 이제 그 예산 뭐 비율 물어보고 김희정 의원이었어요. 그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이 질문 잘하네요. 네. 무슨 공부를 한 사람인가?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걸 딱 물어보니까 그것도 틀렸잖아요. 그죠? 부채 비율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세비 5억 원을 왜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받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준우 대변인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넘길게요.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2억 5천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5천. 그러면 한 번에 1억 2,500을 받았다는데 지금 이 부채 비율도 모르는데 출판기념회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겼겠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국회의원들의 책을 사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 글을 읽으세요. 제 글은 다 공짜예요. 제 칼럼 공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좋잖아요. 난리잖아요. 그러면 제 글은 공짜인데 1억 2,500만 원씩 내고 두 번에 2억 5천만 원을 내고 이 책을 왜 사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아마겟돈인가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인상 조의금이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은 국회의원 정도 되면 조의금 받나요? 조의금 보통 가면 안 받죠. 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의금을 이게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은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이게 장례식에 가보면 안 받아요. 여태까지 가갖고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근데 장인상 조의금 처가의 지원 2억 원, 전체 아들 유학비 지원 2억 원. 근데 안 받는다 그러면서 다 이거뭐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료는 하나도 없어. 돈 생기면 매년 다 썼다고 하고. 자료는 하나도 없어.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이 사람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강모 씨. 강신성. 이 사람이 나와야 강신성인가요? 뭐 이름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누구 비슷한 이름인데 그분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건 우리 배우시니까. 근데 이제 강신성 이분은 적어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걸려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형제 이상이에요. 아버지 이상이에요. 어머니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형제 안 만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절연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강신성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나와야죠. 근데 이 사람이 다 알아. 미국에 생활비 보내준 거 배추 수익금 배추도 모르는 배추 수익금이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도 같이 창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민주당이라는 그 상표권을 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정치자금 뭐 1억 4천만 원도 연루돼 있죠. 옛날에 불법 정치자금도 연루돼 있죠. 맞죠? 그 사람 맞죠? 맞습니다. 그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전체 안 나와도 돼. 적어도 민주당도 저는 이 사람은 나오라고 해야죠. 그래야 해소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의혹을 확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강신성은 나와서 이건 본인이 스스로 나와야 될 것 같아. 이게 강신성 씨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불법 정치자금 제공했던 강신성 씨로부터 매월 450만 원의 미국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추농사 투자 수익금이라고 했습니다. 배추농사에 투자해서 월 450만 원 받았다. 댓글 보니까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댓글 좀 달렸어요. 배추농사 투자해서 월 450 받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냐? 야, 투자 규제다. 배추도 제가 두 가지만 이건 배추도 모르는 배추 수익금이에요. 저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뭘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세 자금을 뺐다 그러니까 뭐 1, 2억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매달 450만 원
이런 좋은 수익처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1년이면 얼마예요? 이러면 뭐 5천만 원이죠, 뭐 거의. 그러면 이게 수익금이잖아요. 5천이 넘네. 제가 수익금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런 배추, 금배추죠, 이거는. 예. 이거면 나도 하겠어요. 어. 배추도사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배추도사도 모르는 배추 수익금인데 저는 이것도 묻고 싶어요. 자, 두 가지만. 적어도 유력 정치인인데 미국 유학을 가는데 배추에 투자를 했다.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예. 두 번째는 투자한 사람이 또 강신성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 얽히고 설킨 사람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면 좀 차라리 이해라도 할 것 같아요. 무슨 뭐 검증되고 이런 투자처럼 모르겠는데 대표님은 또 투자한 사람이 강신성이네. 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국민을 또 배추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돈을 나중에도 그 이전에도 그렇고 빌렸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100만 명 제가 이준우를 아는데 이준우가 투자했다 그러고 이준우가 월 제가 미국에 갔는데 4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다 의심하지 않겠어요? 아 이준우가 뭐 대박 터진 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약간 정치 자금 받은 게 있어서 월 대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런 수익처가에서도 끊어야죠. 의심을 네. 사니까 네. 일부러라도 안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칭화대 논문이 그렇게 중요하고 열심히 가서 칭화대를 다녔는데 41%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표절률. 그게 표절률이 50%가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영어인데 예. 그냥 영어가 어려워서 표절을 할 수밖에 없었으면 그냥 우리말로 쓰면 안 되나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설명이 안 돼요. 네. 네. 왜 비행기까지 탔다고 주장을 하면서 칭화대로 갔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비행기 타고 잠깐 좀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변인. 이준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옆에서 제가 옆에 있는데 저를 언급하셔가지고요. 네, 저는 검증된 저격수입니다. 좀 두고 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조국 사태 때 네. 검증이 충분히 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칭화대 그 아까 말씀드리면 그때 비행기 그 탄 기록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네. 제가 그날 밤에 비교를 해봤어요. 아 그랬어요? 예, 대조를 네. 해봤는데 2019년 9월 가을 학기 그리고 2010년 봄 이렇게 두 학기에서 1년짜리 코스입니다. 근데 나간 기록을 보면요. 첫 학기 때 1학기 때 총 14주가 있는데 예. 나간 주가 7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의 절반을 결석했다는 얘기다. 예.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봄학기 이제 두 번째 학기죠. 그때는요. 아예 개학할 때만 딱 한 번 나갑니다. 2월 28일 나갔다가 3월 2일 날 들어와요. 예. 그 이후에는 아예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 두 학기가 있는데 한 학기는 통으로 결석을 했고 나머지 한 학기는 반밖에 안 다닌 거예요. 칭화대 이런 식으로 추격 관리가 엉망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네. 이게 정상적인 대학 그 명문대학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출결일 최소 총 28주거든요. 28주면 24주, 23주 이상은 나가야지 제대로 학점을 주고 학위를 줄 겁니다. 그런데 전체 28주 중에서 7주밖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학위를 줬다? 이거는 애당초 본인이 안 다녔다 또는 분신술이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누구 대리인을 고용해서 대리 출석했다든가 이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본인이 공개한 그 항공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증거가 돼가지고 칭화대 안 다녔다. 저는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 또 하나는 이제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한국의 유명 정치인이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아까 이동재 앵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칭화대에서 뭐 한중 정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상당한 혜택을 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다 출석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물론 국내에도 그런 대학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교육 제도를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칭화대의 의중이 뭘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이라는 걸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결 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어로 쓴 학위 논문이 아니라 영어로 쓴 논문이고 예. 이 영어와 관련된 내용들은 또 영어 자료를 참고한 거예요. 사실은 중국을 갔다라는 것은 중국의 원자료인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탈북자에 대해서 이걸 사실은 관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른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탈북자에 대해서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엄중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는 대책을 썼는데 사실 이런 논문이 나와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북자 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얘기나. 도북자라든가 예. 배신자, 그러니까 반도자 이제 이런 표현이 북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표현을 아예 쓰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얘기를 좀 오래 했었는데 아, 네네. 하도 의혹이 많으니까 다른 그렇죠.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그럽시다. 도사님께 또 다른 여쭤볼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짧게 좀 끊을게요. 정치권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학습 효과다. 그러니까 인정하면은 조국처럼 되고 안 하면은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 세상에 좀 뉴 노멀이 생긴 거 아니냐. 물론 조국도 뭐 인정을 했다기보다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각종 의혹도 의혹이지만은 총리 후보가 아까 이제 도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부의 예산 규모도 모른다. 국가 채무 비율도 전혀 모른다.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이거 영상 저희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좀 짧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뭐 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뭐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예,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의에도 20에서 30%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못했고요. 국가 예산이 이제 올해 673조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말을 하지 못했고, 예, 그리고 채무 비율도 지난해 예산안 기준 47.4%, 올해는 추경 집행하면 48.4% 정도 될 것 같다는데 20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저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4년간 5억 이상 받으면서 뭐 세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전이다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죠. 그 받는 부대 혜택을 보세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뭐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다고 하지만은 뭐 과거에 운동권일 때는 서울대고 뭐 하버드되고 공부를 하겠어요? 네.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대학을 안 나와도 좋습니다. 뭐 무슨 대학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저는 중학교를 나오더라도 무슨 설란정 여사 가지고 또 학력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다 맞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내용도 모르는데 국정의 그 많은 삼라만상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국무총리 역할을 할 거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추 의원에 대해서도 잠깐 짧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왜냐하면 그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한미 관계를 모르나요? 한미 동맹 관계를 가뜩이나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이 뭐 이란을 공격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미국이 핵 문제가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조현 지금 외교부 장관 지명자죠, 그죠? 네. 미국을 꼭 처음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움직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나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국민을 위해서 또는 글로벌에서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건지. 근데 지금 당장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많은 우리 673조, 7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는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도 확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700조 예산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채무 비율도 20, 30이다. 그런데 지금 전 국민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망연자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의혹을 떠나서. 근데 민주당은 뭐라 그랬나요? 국무총리의 자질을 검증하자 그랬잖아요. 41%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고 지금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고, 그러면 이건 자질이 있는 건가요? 배추 투자했고 월 450만 원. 아, 이건 자질인데. 그거는 자질이죠. 탁월하네요. 배추 도사조차 모르는 배추 수익률.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수익률은 국민들이 좀 알게끔 하자고요. 그럼 저희가 데이터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선거 데이터 몇 개만 좀 더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 본인은 부인을 했는데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내년에 치러지는 만큼 이 민심의 향방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자 완료를 검토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PK 민심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고 봐요. 있다. 있다고 봐요. 그래도 해수부를 이전하면은 해수뿐만이 아니라 HMM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도 이전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간 기업을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근데 국가 자본이 들어갔다고 뭐 이전해라 뭐 이런 뭐 거 그런 같은데. 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해수부 이전은 12월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 이전 대상 지역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옮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해수부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여론을 의식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국정 운영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거는 민심을 갖다가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뭐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 이런 걸 떠나서 네. 국민의힘이 뭔가 규합이 돼서 똘똘 뭉쳐서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런 걸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영향 받죠. PK도 넘어갈 수 있다. 영향 받죠. 이게 원래는 이제 해수부가 2029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검을 짚고 가겠다고. 그렇죠. 4년 정도 시간 걸릴 것 같다고 했더니 바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해라. 그러니까 부지라든가 건물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 불편하더라도 어디 새들어 살아서라도 일단은 공무원들 다 내려가라. 이렇게 이제 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이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논의만 되고 실행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노리는 게 뭐냐? 지금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누구죠? 전재수. 전재수죠. 전재수 이제 후보자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장관이 되면 김민석 후보도 지금 나온 얘기가 국무총리 이후에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는데 전재수 후보도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진즉부터 나왔죠 사실. 상당히 나왔죠. 예. 예. 그리고 또 전재수 의원 아니면 민주당 부산에는 또 최인호 의원이라고 최인호. 있습니다. 지금은 예. 이제 의원이 아닌데 최인호도 부산에서 한 3선 정도 했던 의원이거든요. 민주당으로. 예.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인호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부산을 흔들기 위해서 해수부라는 상징적인 앵커 이제 정보 부처를 내려놔서 거기서 이제 지방선거에 반전 한번 시도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입니다. 지금 여당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야당은 좀 지리멸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도 그런. 이게 참 곤란한 게 이거 안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안 받기도 어렵죠. 당연히 받아요. 네. 부산 시민들한테 부산 중앙부처원도 하는데 우리 야당으로 반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적극 더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거 더 내려보내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에 때 반대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죠. 해수부 받고 하나 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면 좀 더 완성도 있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중앙부처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은 나올 수 있죠. 아니 이건 간단해요. 뭐냐면 해수부만 내려가가지고는 안 돼요. 네. 해양 관련된 공기관을 다 옮기자. 클러스터를 만들자 해야 되지. 그게 한 열 몇 개가 돼요. 열 몇 개를 다 옮겨달라. 예. 해수부만 달랑 와가지고 그럼 해수부 장관은 국무회의도 해야 되지 다른 기관들과 협의도 해야 되지 사실 부산에 엉덩이 붙이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클러스터 자체가 다 내려오게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방송에서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배추도사는 맨날 지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진장에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이른바 말하는 뭐 포퓰리즘이 됐든 아니면 네. 사탕발림이 됐든 통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 450만 원짜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주가가 3,1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까지도 이어질 예정인데 이거 뭐 국민 민심을 고려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인데 또 돈을 풀게 되면 물가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수도권 부동산 폭등도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물가가 지방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물가가 만약에 또 확 올라버리면 이것도 이제 지방선거에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거 데이터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물가가 오르면 예.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국가 재정을 또 다 털털 털겠죠. 네. 털어서 이제 지원을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 나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동재 앵커는 자기 집값 올랐는데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당장-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당장 거래가 안 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은 기분 나쁠 건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환매부 조건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싹 사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길로 나가겠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나 민주당이 계속 원했던 거예요. 딱 아파트를 이명박이 사서 아니라 이재명. 이재명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재명 이거 다 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가 높으면 결국 힘든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의 이 비중이 줄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렵죠. 네. 내놓는 돈이 없으니까 구매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은 내년에 더 많이 지원해 줄 거예요.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김희정 연제구 부산 연제구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곡간이 계속 비어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야당이 들어가서 지원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국민의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게 꼭 그것만으로 볼 게 아닌 게 내란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 특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내란 특검이 1차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올해 지금 12월까지 1차적으로 내란 특검을 하고요. 그러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코앞까지 내란 특검을 연장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내란 족치가 이제 안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물가도 영향을 주겠죠. 예를 들면 뭐 대파 지난번에 총선에 대파 같은 경우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대통령이. 근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배추값이 만약에 뭐 얼마다라고 물론 이제 배추도사님이 계시지만은 배추값이 금값이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요 영향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특검 3개 김여사 특검법 이 특검법이 내년까지 연장이 돼서 내란 종식 아직 안 끝났다 김여사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면 지방선거까지 다 이겨야지 모든 것이 종식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할 거라서 제가 보기에 물가 영향은 보다는 특검의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